오늘은 야크 계곡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전 8시 일정 체크를 마친 팀원들이 주방 화덕 앞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메뉴는 로띠와 블랙티. 을씨년스러운 날씨 때문인지 아침부터 매운 고추를 곁들여 먹습니다. 아식스는 점심으로 먹을 캠핑용 김치 수제비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 don't like smell. Yes. को भित्र चाहिँ सबै तल छ मैले त्यो मेरो लुगालाई त्यही चाहिँ वाले. 출발을 앞두고 급히 고산족의 전통 문양 패턴을 구해야 하는데 모두들 난감해합니다. दाजुभाइ हामी एउटा एउटा भोग्नु पर्ला. harmony explanation. 로찌 여주인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만지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때 마을로 내려갔던 아란타가 천을 양손에 든 마을 소년과 함께 돌아옵니다. Then okay, if she doesn't want. कति पिटी घोमा किन्छु मेन कुटीले एकदम रमाइलो भयो. 유령이 좋은 마을 소년은 야크 계곡에 들어갈 팀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신이 난 소년이 짐을 메고 먼저 출발합니다. 여기는 마을 둔덕에 있는 광장입니다. 비상시에는 헬기 착륙장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몬순기 여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으로 변합니다. 집에 들러 자기 도시락을 챙겨온 소년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계곡에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고산병으로 힘들어하는 강 작가는 말을 타고 일행은 걸어서 자갈길을 통과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해 이곳에서 만난 야크 가족이 떠오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물이 거친 소리를 내며 흐르는데 그 급류 속을 야크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이들은 천변의 암석에서 소금길을 핥아먹기도 합니다. 계곡 속에 형성된 작은 평원은 물길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 발달되어 있는데 어느 곳은 자갈과 바위로 어느 곳은 키 작은 야생 잠목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크는 무리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산소증을 피하기 위해 계곡 이동 중에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늘 아이디어가 넘치는 아식스가 휴식 도중 발견한 암벽을 가리키며 야크 빌리지 퍼포먼스 리허설을 제안합니다.
Then tight from there to here. Then All it's stone tight. 몬순기의 계곡 속 절벽은 눈이 녹아내리며 긴 폭포와 작은 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곡 안으로 더 들어가니 한 무리의 야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미 젖을 뗐을 법한 녀석이 어미의 젖을 먹겠다고 연신 조르고 있네요. 이 캥거루족 자식에게 순순히 젖을 내어주는 어미 야크를 보니 1년 전 랑탕에서 본 그 어미와 젖먹이 새끼 야크의 정겨운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블랙 야크를 보기 위해 계곡에 들어갔었지요. 랑탕 사람 갸르부의 안내로 우리는 한때의 야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위와 거친 잡목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던 야크가 우리를 발견하고 경계를 할 때 랑탕 사람 갸르부가 소금을 보여주며 초원 위에 재빨리 뿌렸습니다. 순간 우리를 피하려던 야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금이 뿌려진 바닥을 핥았습니다. 야생에서 방목하는 염소를 유인하는 방법이 이곳에서도 쓰이는군요. 모성애가 강한 어미 야크는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마을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마을에서는 의신처를 제공하고 야크는 우유와 털을 내어주지요. 야크들은 사람이 다가가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두르지 않고 피합니다. 암컷과 새끼가 풀을 뜯는 중에 순야크는 접근해오는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야크 수컷은 리더의 풍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컷을 야크, 암컷은 랑이라 구분하여 칭합니다. 아난타와 아식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소금을 얹고 야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용감무쌍한 고산족 출신인 아식스가 야크를 무서워하네요. 그런 아식스를 위해 갸르부가 야크에게 소금 주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그들과의 첫 만남의 긴장감을 떠올리며 이번 두 번째의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계곡 깊숙이 들어서자 둔덕이 나옵니다. 아식스가 구름을 넘어 계곡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르던 구름들도 둔덕을 넘어 계곡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곳의 꽃은 주로 보라색과 푸른색 일색으로 아주 작지만 꽃의 자태와 우아함을 두루 갖추고 강한 생명력까지 더해진 경이로운 고원의 생명체입니다. 신기하게도 땅에서 꽃잎이 솟아오릅니다. 계곡의 끝은 큰 언덕으로 막혀 있고 그 앞 풀밭에 야크 무리들이 한가롭게 쉬거나 풀을 뜯고 있습니다. 야크는 소가 무릎까지 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형상입니다. 뿔난 머리에서 등줄기까지는 연호소와 다를 것이 없지만 배 부분부터는 쇼를 두른 듯 늘어져 내린 털로 뒤덮여 하복부가 보이지 않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뿔 또한 소와는 다르게 그 뾰족한 끝이 뒤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야생성이 강해 매우 거칠고 민첩하여 현지인조차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들에게 가까이 가려면 소금을 건네 환심을 사야 합니다. 아난타가 야크털 뭉치에서 속털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뻣뻣해가지고 뜨개용 야크 속털은 한 마리에서 500g 정도 채취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걸 못 써요. 지금 이거는 지금 못 만들어. 겉에처럼 이거 머리카락 같은 거 이거 못 만들어. 블랙은 못 써. 길이가 긴 표피털은 뜨개질에 사용할 수 없고 속털만 사용됩니다. 500g밖에 안 나오는데 한 요거 500g이요? 아난타가 야크 속털을 꼬아 털실을 만들어 보입니다. 쉐터 한 장 제작에 2kg의 속털이 들어가니 야크 4마리가 모여야 쉐터 한 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 500g이요? 세트 한 벌에
세타 한 번 잘라면은 2kg가 돼, 2kg. 짭짭스럽게. 네 마리에 겨우 옷 하나 터질까 말까네. 자켓. 김동철 국장은 갸루가 샘플로 가져온 켄징군바산 야크털 자켓을 입어보며 매우 만족해합니다. 이곳 야내 품질은 아주 좋다고들 하는데 이번 흥정에서 질 좋은 야내 재료를 구했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수거한 양으로 이렇게 수량이 적은 이유는 야크들이 모두 산 위로 올라가는 시기여서 털 채취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야크 속털을 손으로 부벼 야크 얀을 만든 후 쉐터와 자켓, 카페트 등을 제작합니다. 사실 랑탕 사람들은 야크가 추울까봐 털 채취를 꺼려해 꼭 필요한 양을 외지에서 구해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크를 귀히 여기는 랑탕에서는 야크 고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야크를 도축하지 않아서인데 단 야크가 자연사했거나 사고로 죽으면 그 고기를 건조시켜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야크 고기를 먹기는 어려우나 운이 좋다면 죽은 야크의 육포를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야생에서 생활하지만 자세히 보면 수컷은 산 위에서, 암컷과 새끼들은 마을과 수컷이 있는 산속을 오가며 생활합니다. 이들은 해발 5,000m와 6,000m 이상의 고지에서 무리지어 살다가 일정한 시기에 새끼를 가진 암컷은 마을로 내려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합니다. 이때 마을에서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일정량의 젖과 털을 채취합니다. 몬순기 여름철이 되면 야크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서기 힘듭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비교적 쉽게 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과의 본격적인 조우가 이루어지고 야크의 털과 젖이 이때 채취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랑탕의 야크 치즈 공장도 재가동됩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계곡을 따라 구름이 급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일행은 큰 바위 밑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곳은 언제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움푹 패인 바위 안쪽으로 장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야영지입니다. 되돌아 나오는 길에 아식스가 제안했던 퍼포먼스 리허설을 시도해봅니다. 바위에 뜨개 작품을 넣는 설치 작업으로 다음날 야크 빌리지에서 진행될 퍼포먼스 리허설입니다. 어린 소년이 야무지게 작업을 돕는군요. 설치가 끝나자 랑탕 사람 마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네요. 마부에게는 오늘 하루 온종일 이해할 수 없는 것 구성이겠지요. 날이 저물어 어둑한 계곡 산길을 따라 걷는 일행의 발길이 빨라집니다. 위험을 무릅쓴 야간 산행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밤길 산행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롯지에 무사히 도착한 우리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 전에 고산병을 이기게 해줄 마늘 수프가 나옵니다. 일행들은 맥주와 럼주로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럼주가 몸의 노곤함을 풀어내기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소년에게는 콜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엔 화목난로 위에 올려놓은 한국산 멸치와 건오징어가 꽤 인기를 누립니다. 앞으로 트레킹의 비상식량은 초코바 대신 고산족 현지인들의 최고 인기 간식으로 등극한 이 마른 오징어와 멸치로 준비해야겠습니다.